첫 번째로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반영되느냐 요 문제하고 배우자님 몰래 진행 가능하겠냐 요거 문의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김운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 변호사님들 유튜브 보고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아는 동생을 통해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뉴스를 통해서 사기인 것을 알았고 피해자들과 모여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4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여 현재 빚이 총 6천만 원 정도 되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월 소득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실수령액이 월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중학생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해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5억 원 정도 합니다. 사는 곳이 원주여서 춘천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제가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진행하고 싶은데 너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지 궁금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반영되느냐 요 문제하고 배우자님 몰래 진행 가능하겠냐 요거 문의 주셨는데, 일단 배우자 명의의 재산 반영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은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는 회생법원은 뭐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 부부 별산제 원칙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 다만 회생법원이 이제 아닌 지방법원에서는 2분의 1을 반영하라는 보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인데 뭐 배우자 재산을 그대로 뭐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배우자 재산이 형성된 좀 내용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해준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 증여해준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뢰인분께서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음이 명확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남편분이 시아버지한테 증여를 받는 특유 재산이다라고 좀 소명을 해서 물론 이제 춘천이긴 하지만 배우자 재산 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뭐 요런 유의 보정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또 보정 다툼을 해서 뭐 제외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상 이제 배우자님의 특유재산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생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제외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배우자님 몰래 진행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요거 많이들 문의 주시거든요. 몰래 하고 싶다. 특히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사기도 당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혼나겠죠. 요거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비밀로 하시고 싶으신 건데, 회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배우자분한테 이게 뭐 통지가 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더군다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진행하시면 회생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송달 문서들은 다 대리인 사무실이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회생 사실 자체가 배우자에게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도 있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분의 어떤 소득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구매 자금처 소명 등의 문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조차도 나는 뭐 협조를 받지 않고 비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제 뭐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이용을 해서 배우자 몰래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다만 이제 그 아파트 구매 자금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사실 살펴야 되는 내용이라서 사실 배우자의 뭐 주거래 은행 뭐 그 해당 그 사용하는 은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경우에도 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통해서 배우자분에게 그런 어떤 금융거래가 법원에 제공이 되었다라는 안내가 은행에서 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완전히 좀 비밀로 하고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다른 케이스라면 사실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구매 자금처 소명이라는 좀 큰 그 장애 요소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우자분하고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일단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배우자 명의의 어떤 계좌나 뭐 이런 사실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안 받아주는 재판부들도 사실은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배우자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은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뭐 이 부분 한번 좀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분은 뭐 배우자 재산이 뭐 좀 큰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슈도 있어요. 사실 이제 코인에 투자를 했다 사기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투자한 금원 자체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게 좀 뉴스를 통해서도 좀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고소는 진행하신 상황인데 어쨌든 이랑 별개로 사기당한 금원 관련해서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소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형사 절차의 진행과 뭐 그다음에 뭐 배상명령 신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요거 사기당한 금원 자체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또한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배우자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의 어떤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정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변제금 자체는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1.5인 생계비 적용을 하셔서 생계비로 인정받는 거는 대략적으로 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월 변제금 같은 경우는 아까 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계비 공제하고 남으면은 월 변제금은 일단 뭐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 인정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1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총 변제하시는 금원은 36개월 100만 원씩 3,600만 원 정도 변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변제율은 대략적으로 6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도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